지금은 이제 챕터 15장에 있는 컬렉션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에서 보고 있으십니다. 그 어레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컬렉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리스트라는 놈이 있어요. 리스트를 상속받은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어레이 리스트는 말 그대로 배열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의 이제 나열, 이게 리스트인데, 그거를 이제 배열로 운영합니다. 배열로 운영한 것은 배열이란 것은 타입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레이니까 타입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되어져 있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얘 장점은 검색이 빨라요. 검색이 빠르다. 단점 빠르다. 그 단점은 이제 데이터가 자주 수정이 되면 다시 배열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 카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진다. 그 데이터 수정이라는 게 데이터 삽입이나 데이터 삭제를 얘기합니다. 데이터 삽입이나 삭제가 일어나면 그 데이터를 빼거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늘려서 데이터를 다시 복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늘려서 하기 때문에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이 어레이 리스트로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변경될 일이 없죠. 데이터를 다 출력할 때까지, 화면에 표시될 때까지 데이터가 변경될 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어레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어레이 리스트로 생성을 하고요. 이 컬렉션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생성하고 리스트에 집어넣을 수 있고, 리스트 타입에 있는 것은 컬렉션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쪽이 부모 쪽이고요. 이쪽이 자식 쪽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자식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부모가 됩니다. 부모 쪽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타입을 선언할 때 타입을 선언할 때 그냥 그 리스트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얘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정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죠. 근데 얘가 인터페이스예요. 클래스가 아닙니다. 파란색 녹색 C 아니고요. I입니다. I. 그중에 자바 유틸. 뒤에 대시 자바 유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유틸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여기 인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풋 다른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자바 유틸이라는 패키지 안에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써서 선언해서 쓸 거라서, 그러려면 다른 패키지 안에 있죠. 이걸 쓰려면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 한다.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쓰시고 이렇게 리스트 쓰고 이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가 그냥 리스트 이렇게 쓸게요. 리스트 쓰시고 이꼬로 쓰세요. 그 다음에 new 어레이 리스트는 클래스니까 쓰려면 생성을 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new 어레이 L자 쓰시고요.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라고 보이시는데, 마찬가지로 자바 유틸의 어레이 리스트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고 세미콜론 찍습니다. 찍어서 사용하시고요. 이때에 여기 나오는 요 2와 이쪽에 나오는 요 2는 같은 타입이어야 됩니다. 그냥 2라고 썼으니까 같은 타입이죠.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 cannot be a resolved type.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타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2라고 쓴 게 타입이에요. 타입인데 리스트가 데이터를 이렇게 막 나열한 거잖아요. 나열한 건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요 각각의 객체에 대한 타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언은 2라고 쓰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2를 빼서 경고를 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오브젝트, 모든 것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오브젝트죠. 그래서 오브젝트다. 오브젝트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여기가 오브젝트면 위에 생성하는 여기 담을 수 있는 것도 오브젝트겠죠. 그러니까 2를 지울 수 있어요. 지워서 생략하시면 여기에 요 오브젝트와 여기에 쓰는 게 같으면 이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 꺽쇠 표시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집어넣는데, 그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지 밖에서 선언하는 것을 제너릭이라고 얘기하세요. 제너릭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14장 앞에 13장이 있는데요. 13장에 보시면 13장에 보면 제네릭이라고 나옵니다. 무엇인가 만드는데 저장 장소를 만들어요. 저장하는 것을 만드는데 저장하는 장소를 밖에서 선언해 가지고 안에 저장 장소를 만드는 것을 제너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장하려는 저장 장소라고 했는데 변수죠. 변수의 타입을 저장 장소의 타입을 밖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밖에서 선언해서 그 타입에 맞는 것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그 타입에 맞는 것만 저장할 수 있도록 변수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변수 타입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것을 제너릭이라고 만들어 주는 것을 제너릭이라고 얘기해요. 제너릭 하니까 뭔가 제너시스 뭐 창조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뭔가 만드는데 걔를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선언한 것을 가지고 그 변수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여기에 오브젝트라고 선언해주면 오브젝트 안에 있는 저장하는 변수 타입은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로 만들어 쓸 거니까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가 아닌 것은 못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집어넣을 거다. 기본적으로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원래 어레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어레이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소드가 있으신데요.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add 메소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 F 눌러서 add 찾아볼게요. add 엔터 쓰시면 그 add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add 여기 있네요. add 해가지고 여기 2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2라고 되어 있는 요게 그 제너릭 해가지고 쓰는 아까 그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뭔가 사이즈에 맞게 뭐 데이터를 인덱스 번호에 맞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뭐 엘리먼트 데이터가 있고 컨트롤 키 꽉 누르면 그 엘리먼트 데이터를 오브젝트 배열이죠. 여기 보시면 그 오브젝트 배열에 맞춰서 집어넣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브젝트로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그 소스를 알고 쓴 거예요. 알고 쓴 건데 오브젝트로 쓰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을 수 있어서 제가 오브젝트라고 써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레이 리스트이긴 한데 어레이면은 뭐 같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브젝트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조금 더 뭔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에 이제 제 개인정보를 저장해 보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봐서 리스트 점 쓰셔가지고요. 저장을 그 리스트 점에 썼는데 여기 리스트 안에 있는 거는 어레이 리스트예요.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해서 넣어준 거죠. 리스트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하자. 가로 열고 그 이름을 한번 이영환입니다. 이영환 개인정보 중에서 이영환 이렇게 이름을 한번 세미콜론 찍어서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죠. 그 쌍따옴표를 찍으면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스트링 타입이 되는데요. 스트링 타입은 어디에서 상속을 받았냐면 그 스트링 타입은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다 이거예요.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았으므로 이제 그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는 자동 캐스팅 되는 거죠. 자동 캐스팅이 일어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브젝트로 지금 오브젝트 안에 있는 변수가 오브젝트예요. 그 안에 있는 변수에다 집어넣으려 하는데 쌍따옴표를 찍었어요. 그럼 스트링이죠. 스트링이 오브젝트 쪽으로 가는 거죠. 이 스트링이 이제 오브젝트 쪽으로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이 자동 캐스팅이 일어난다. 부모 쪽으로 이제 들어갈 때 부모께 더 큰 거죠. 자동 캐스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제가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시면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다음 그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찍자.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대괄호고 대괄호로 해서 데이터를 찍어 줍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찍어서 제가 지금 투스트링 메소드, 이게 리스트라는 요 객체 안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객체 안에 투스트링 메소드가 있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다 찍어라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다 찍힙니다. 찍어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리스트 점 썼습니다. 리스트 점 add 더합니다. 쌍따비 찍으시고 이제 나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지금 제가 50이 넘었지만 50이라고 쓰겠습니다. 좀 깎아서. 예.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쓰시고 오류가 안 나요. 오브젝트인데. 그래서 컨트롤 F11 누르면 50이 이영원도 들어가 있고 50도 들어갔다. 아, 데이터 그냥 나열해서 막 전부 다 들어가네. 애들하고 쓰는 순간. 근데 얘는 왜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 50은 원래 그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INT였겠죠? INT. 였는데 그 INT인 것은 이제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타입으로 변환해야 되는데 얘 오브젝트 타입이 인티저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인티저 점 이렇게 썼죠. 인티저 점 그걸 썼는데 얘는 누구를 상속받고 있냐면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는 거죠. 오브젝트. 그 인티저를 이렇게 먼저 바꿉니다. INT라는 것을 인티저로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집어넣습니다. 예, 대문자니까 인티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도큐멘트에 java.lang 기본 인티저 점 하면 인티저 쓸 때 저희가 parseInt 사용할 때 그 인티저 맞고요. 인티저.parseInt 맞고요. 여기 대문자 인티저라는 게 있습니다. 인티저 롱도 있고요. 인티저도 있어요. 인티저 클릭해 보시면 얘가 오브젝트를 받았고요. 넘버라는 거,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정수도 있으니까 넘버라는 걸 한 개 만들고 그 밑에 인티저라는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여기 클래스 인티저라고 썼죠. 프로그램을 막 짜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parseInt는 이제 문자열을 받아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그 P자니까 parseInt가 P자니까 밑에 가면 있겠죠. 그래서 parseInt 인티저면 parseInt 인티저.parseInt 만약에 더블이면 더블.parse 더블 뭐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를 만드는데 문자열 스트링을 받아서 얘를 이제 소점이 없는 보시면 assigned니까 부호가 되어지는 데시멀 인티저 인티저 데시멀 숫자인데 인티저 숫자에 해당되는 부호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당되는 부호가 있는 소수점으로 변경해주는 파즈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parseInt라고 씁니다. 이게 어디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거고요. 어디에 짜져 있냐면 클래스 인티저라는 데 짜져 있습니다. 인티저. 그래서 이 클래스 인티저는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현할 때는 public final class 인티저라고 썼네요. 파이널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쓰시고요. 문자열을 인티저로 만들거나 인티저를 문자열로 만들거나 쓸 때 사용하고 여기에서는 뭐 사이즈라는 걸 갖고 있어요. 사이즈라는 것을 갖고 있고 맥스 밸류와 미니 밸류가 있습니다. 맥스 밸류는 제일 큰 숫자 여기 있죠. 2에 23, 32승, 31승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표시할 수 있고 얘는 2에 31승까지 표시할 수 있다. 2의 보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1 더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지 않아도 그냥 찍을 수 있어요. 인티저라는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티저가 얼마 된지 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인티저를 집어넣어서 저장을 해요. 파라미터 밸류 값을 인티저 타입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이제 인티저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티저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인티저가 있는데요. 인티저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int 데이터를 저장해 놓습니다. int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저장할 때 여기 이제 둘러싸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예요. path int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 스트링을 받습니다.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인티저로 바꿔서 인티저에 저장해 놓는 인티저 path int 우리가 써 있는 이제 path int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path int 여기 전체 클래스 이름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클래스 안에 여기에 int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더블이라는 것이 있으면 여기 더블 소문자 더블이겠죠. double 더블이라고 있으면 얘를 포함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짜놓은 이게 무슨 클래스일까요? 대문자 더블 double 더블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죠. 이런 클래스들은 기본 클래스를 감싸고 있는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걸 이제 래퍼 클래스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래퍼 클래스 이거는 int하고 int 타입이랑 상호 왔다 갔다 그냥 합니다. 제가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타입이 인티저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뭘로 바꿔주냐면 얼른 래퍼 클래스로 바꿔줘요. 그거를 오브젝트 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에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캐스팅해서 인티저를 받아오면 int에다 그냥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int에 있는 데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박스를 싸가지고 물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건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거를 오토 박싱이라고 얘기해요. 처리되는 것을 자동으로 박싱 처리가 된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오브젝트가 필요하면 인티저 오브젝트를 얼른 만들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오토 박싱이라고 얘기해요. 자동으로 박싱 처리된다. 그래서 오토 박싱에 의해서 인티저라는 클래스 대문자 인티저라는 클래스로 바뀌고 그걸 이제 오브젝트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오브젝트에 있는 걸 꺼내서 인티저로 캐스팅했어요. 캐스팅해서 데이터를 인티저 타입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박스 돼 있는 거를 꺼내서 요거만 이렇게 딸랑 가져와서 여기 집어넣게 돼요. 이거를 박스를 풀었다. 그게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이게 오토 언박싱이라고 얘기해요. 박싱은 이제 박스 처리를 해서 박스 안에다가 데이터를 담는다 이거고요. 그래서 언박싱은 데이터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 알갱이만 딱 꺼내서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언박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박싱과 언박싱은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거랑 자동으로 일어나냐면 자기 타입에 맞는 래퍼 클래스 이거를 이제 더블을 감싸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름은 동일합니다. 대문자로 돼 있죠.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감싸고 있는 클래스 이거는 이제 래퍼 클래스. 랩이라는 게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둘러싸는 거를 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래퍼 클래스라고 하고 기본 클래스에 맞는 래퍼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 처리를 할 때 오브젝트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요거하고 요거 인티저에서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보시면 원래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과 지금 저희가 선언한 것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타입과 얘는 객체죠. 얘는 주소값을 운영하는데 얘는 인티저 타입이죠. 얘는 값을 운영하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래퍼 클래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nt의 래퍼 클래스 WRAP인데 여기다 래퍼라고 쓸게요. 저희가 한글로 래퍼 클래스가 이제 인티저인데요. 인티저인데 int를 둘러싸고 있다 이거예요. int를 저장하고 있어요. 얘는 int 값을 int 기본 변수를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int를 둘러싸고 있는 메소드나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래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래퍼 클래스라고 썼는데 클래스입니다. 래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그 int에서 이쪽으로 int에서 뭐 레퍼 클래스로 아니면 레퍼 클래스에 있는 인티저 클래스로 인티저 클래스에서 레퍼 클래스로 이렇게 이것은 이제 그 캐스팅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 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그 인티저 int를 인티저 클래스로 집어넣을 때는 박싱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박싱과 언박싱의 관계가 있는데요. 언박싱. 그 박스 처리한 것을 푸는 게 언박싱인데 언박싱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오토 박싱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토 언박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박싱.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이니까 앞에 오토가 붙겠죠. 그래서 오토 박싱과 오토 언박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int에서 인티저로 갈 때는 그 오토 박싱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값이 그냥 이꼴 관계로 해도 오류가 나지 않아요. 즉 제가 여기 지금 인티저로 썼는데 인티저가 오브젝트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레퍼 클래스를 얼른 만듭니다.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다시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관계를 한번 보시면 50이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int 그 50이라고 int 뭐 x는 50 쓰겠습니다. 세미콜론. 그다음에 인티저 뭐 xi 이꼬르 x입니다. 그 오류 없이 그냥 실행이 되죠. 그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오류 났다는 얘기도 안 하고. 요게 지금 오토 박싱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오토 박싱. 캐스팅하지 않고 오토 박싱이 일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오토 박싱. 그 인티저로 되어 있는 게 인티저 안에 있는 인티저 값에 저장이 된 거죠. 저장을 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는 50이 아니라 이제 x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인티저 클래스니까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부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어넣을 때는 자동 캐스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쓴 것은 자동 캐스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제가 50을 그냥 집어넣었을 때 쓴 것은 그 50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해서 쓴 것은 그냥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인티저를 그 이렇게 오브젝트로 만든 건데 그 전에 오토 박싱에 의해서 인티저를 int를 그 대문자 인티저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 게 먼저 일어났고요. 일어나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50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얘가 값이 인티저니까 바로 오토 박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집어넣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캐스팅 없이 이렇게 오토 박싱이 일어난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쪽에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걔를 이제 이렇게 리스트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제너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너릭은 꺽쇠 표시 안에 꺽쇠 표시라고 썼던 요게 타입을 안에 변수 저장하는 타입으로 지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이외에는 딴 거는 못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스트링은 오브젝트인지 알겠어요. 스트링 쌍따옴표 찍었으니까 얘는 오브젝트, 스트링 클래스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오브젝트인지 알겠어요. 얘는 그냥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기본값이네요. 오브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int인 거를 인티저로 바꿔요. 오토 박싱이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요.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바로 오브젝트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제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만들면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든지 전부 다 받으려면 오브젝트로 만드시면 돼요.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리스트에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요걸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지금처럼 이게 이영환 그다음에 50 중복된 데이터도 들어가네요. 중복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여기 한번 50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xi가 50이죠. 50을 이렇게 받아서 x 쪽에다가 이렇게 50을 집어넣고 이 x에 있는 50을 다시 xi에다 집어넣고 xi를 찍었으니까 5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영환 50 이렇게 해서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레포 클래스는 인티저니까 그 인티저로 되어 있는데 바이트는 바이트, 또 롱은 롱. 아까 롱 클래스는 보셨죠? 여기 보시면 밑에 롱 클래스 여기 있죠? 소문자 롱은 기본 변수, 대문자 롱은 레포 클래스 오브젝트를 상속받아 쓰고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로트 여기 보시면 더블 있죠? 더블 있고 F 플로트 여기 있죠? 플로트 있고 바이트 B 바이트 있죠? 바이트 그것처럼 이제 레포 클래스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클래스에 대한 레포 클래스가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숫자의 경우는 레포 클래스가 있으시고요. 캐릭터에 해당되는 C 뭐 캐릭터는 있는데 그 뭐 CHR 이런 건 없고요. 캐릭터 얘도 이제 그 캐릭터를 여기 뉴에서 생성할 때 캐릭터를 받고 있으면 얘가 이제 그 레포 클래스로 볼 수 있는데 생성자 네스티드 클래스 필드 되게 많네요. 필드가 많고 여기 캐릭터를 받죠. 그래서 얘도 일종의 레포 클래스라고 볼 수 있어요. 불리엔 여기 있네요. 불리엔 대문자 얘 레포 클래스 오브젝트를 받았는데 얘를 생성할 때에 그 불리엔 밸류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 true 아니면 false를 집어넣으면 원래 true 아니면 false는 이제 불리엔 타입으로 돼 있잖아요. 얘도 이제 한번 테스팅을 해보시면 그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불리엔 소문자 불리엔 쓰겠습니다. 불리엔 그 이꼬르 뭐 true입니다. 세미콜론 이시고요. 그 불리엔 변수를 잡아야 되네요. 젠더 쓰겠습니다. 젠더 이렇게 쓰신 다음에 true라고 썼습니다. 자, true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리엔 타입으로 저희가 뭐 젠더 인티자 뭐 젠더 뭐 B 대문자 B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문자 B 이꼬르 뭐 젠더를 여기다 집어넣자. 세미콜론. 오류 하나도 안 나죠. 그 얘는 기본 그 젠더는 기본 타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젠더 B는 불리엔 타입의 그 대문자 클래스 있잖아요.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클래스.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토 박싱을 한 거다 이거죠. 이 경우에 오토 박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젠더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젠더라는 클래스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다가 투과하시면 리스트 점 애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오브젝트인 뭐 그래 젠더 B 이렇게 써서 집어넣을 수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젠더 B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리스트 점 애드 쓰시고요. 그 젠더 집어넣겠습니다. 젠더 이렇게 집어넣고 세미콜론 찍어볼게요. 세미콜론 찍으시면 그 오류나지 않죠. 젠더가 보이진 않지만 오류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얘 이제 불리엔 타입인데 원래 불리엔 타입이에요. 얘 불리엔 타입인데 얼른 어떻게 한다고요? 오토 박싱 한다고요. 원래 불리엔 타입인데 얘를 이제 뭘로 바꿔요? 불리엔으로 바꿔요. 이게 오토 박싱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브젝트라는 데 집어넣는 거죠. 오브젝트. 지금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거는 오브젝트만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오브젝트가 저장이 된 거고요. 오브젝트로 만들면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컨트롤 F11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트루 해가지고 똑같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